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시간 빠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특히 이번 비트코인 반토막 사태 때 안전자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데 안전자산이 맞냐 아니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러한 와중에 S&P 500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S&P 500이라는 것은 500개의 대형 기업의 주식을 포함한 지수이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가 2년 만에 상관관계가 최고치에 도달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 2주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통적인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현재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로 전통시장, 주식의 급락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다우 존스의 산업 평균 지수와 S&P 500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차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 자산 이제 모두 아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같이 하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현재 하락이 미 증시,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안전 자산이라고 여겨지는 금이나 채권의 경우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현금화를 하려는 모든 자산 투자자들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네, 일단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티먼트 팀은 최근 비트코인과 S&P 500과의 상관관계가 2년 만에 최고치라는 것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그들 역시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을 때 이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상관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와의 상관관계는 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현재 0.6을 맴돌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그리고 S&P 500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이때 두 개뿐 아니라 이제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어도 이 정도는 다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밑에 비트코인이 이제 기존 시장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 최저 바닥을 찍은 후에 현재 40% 정도 회복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할 만한 수준의 반등이 되겠죠. 네, 과연 앞으로의 행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러한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떨어졌겠죠. 네, 그러한 공포를 맛본 투자자들, 만약 신규 투자자들이라면 다시는 오지 못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2020년 현물 시장보다 더욱 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했던 비트코인 옵션의 인기가 뚝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옵션의 인기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메마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최근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졌지만 비트코인 옵션 거래는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죠. 네, 글로벌 자산 시장 급락 속에서 대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유동성 수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분석 업체 스큐를 인용하게 되면 지난 17일 미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에서 체결된 비트코인 옵션 거래는 단 3건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8만 달러 규모의 15BTC에 대한 계약만이 이루어진 것이죠. 네, 정말 처참한 거래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옵션 계약 출시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CME뿐만 아니라 현재 벡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네, 벡트의 경우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네, CM의 거래량 감소를 시작으로 27일 이후 단 한 건의 계약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은 변동성이 커지면 옵션 거래가 활발해지기 마련인데 지금의 하락은 너무나 하락을 해서 그런지 거래가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로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미 증시, 유럽 증시, 금, 채권 모두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이죠. 네, 저와 같은 말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자산관리회사 웨이브 파이낸셜 톰 롬바르디 전무 같은 경우는 최근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많은 위험 자산을 한꺼번에 매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얼마 전에 하락의 공포가 실로 대단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번 폭락으로 참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서킷 브레이커를 후오비 거래소에서 도입을 한 것인데,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급락이 찾아왔을 때 약 8%, 15%, 20%의 급락이 찾아왔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서킷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네, 주식시장을 20분간 얼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킷 브레이커 카드 꺼낸 후오비 투자자 안전장치가 과연 될까요? 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가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에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했습니다. 네,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변동성이 클 경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매를 일시 중단시키는 제도이죠. 네, 후오비 DM은 부분 청산 메커니즘을 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부분 청산은 마진 비율이 제로가 되기 이전부터 고객의 포지션을 단계적으로 줄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청산 가격과 시장 가격 사이의 가격차가 이제 클 경우에 청산을 일시 중단시키는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도 도입했다고 하는데, 네,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도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후오비뿐만 아니라 다른 선물 거래소에서도 도입이 되며 이것이 점점 제도적으로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워낙 이제 첫 시도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 매체들에서 지금 몰매를 맡고 있죠. 네, 후오비그룹의 부사장의 경우는 시장 변동성이 고객들에게 새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올바른 조치가 없다면 불필요한 고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고객들에게 강력한 거래 경험을 제공하면서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밑에는 비트코인 반토막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선물 시장에서도 그리고 주식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 서킷 브레이커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이러한 장치가 진행이 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은 리플의 거대 파트너사인 머니그램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 네, 머니그램 측은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XRP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러한 질문을 많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네, 머니그램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해 XRP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밝혔었는데요. 네, XRP의 보유 여부와 관련하여 자신과 회사 모두 규제에 따라 어떠한 암호화폐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XRP가 입금되는 즉시 이제 매각을 한다 밝혔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1130만 달러 상당의 XRP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그램은 리플과의 파트너십 시작 이래로 1130만 달러 상당의 XRP를 판매했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그램은 리플과의 상업적 계약을 맺은 결과 이제 리플로부터 받은 암호화폐 자산 XRP 1130만 달러 상당을 판매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머니그램은 최근 SEC 제출 문서에서 이제 리플로부터 국경 간 지불을 촉진하기 위해 리플의 ODL 플랫폼을 사용한 보상으로 XRP를 받는다고 밝혔었는데요. 네, 그 리플의 ODL은 송신자의 통화를 XRP로 변환하고 디지털 자산을 국경을 넘어서 전송한 다음 목적지 통화로 전환함으로써 송금 대금을 실시간으로 결제를 하게 되죠. 네, 머니그램의 대변인은 XRP를 받자마자 앞서 언급한 듯이 즉시 청산한다고 밝혔었는데, 이 소식만 들으면 이것 때문에 XRP의 가격 하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만한 제목이긴 하지만 규제상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네,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XRP 참 호재가 많은데 호재에 비해 가격 상황이 좋지 못해 조금만 이러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욕을 정말 많이 먹는 참 안타까운 코인이죠. 네, 리플사의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만큼 XRP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 뿐입니다.
네, 중국의 주류 미디어에서 채굴업계 존폐 위기다, 비트코인 급락과 플러스 레버리지 리스크의 콜라보레이션의 영향으로 채굴업계가 존폐 위기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메이저 경제 미디어 증권일보가 OKEX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채굴 채산성 악화와 반감기 예측에 따른 레버리지 거래 손실의 타격으로 채굴업자들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분석했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상당수의 채굴업자들이 비트메인의 엔트마이너 S9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전기, 요금 등 채굴 비용을 감안할 때 사실상 S9 등 구형 기기들은 채굴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임대료 등 추가적인 비용도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상당수의 채굴 업자들이 가격 상승을 전망하며 레버리지를 활용해 비트코인 현물을 매입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 따라 손실이 더 커진 것이죠. 이에 대해 보고서는 최신 채굴 장비인 S17의 채굴 비용 약 2,600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중단되면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채굴업계가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다 지적을 한 것이죠. 네, OKEX 리서치 팀은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많은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 규모는 여전히 작다, 리스크가 높은 투자 자산으로 유명 IT 기업 한 곳이 시가총액보다 그 규모가 작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변동성은 정상적인 주식 시장보다 몇 배나 높다. 따라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추천하진 않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외신에서는 거래소의 이더리움 유입량이 사상 최대다, 매도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2일 크립토 슬레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더리움 거래소 유입량이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전 유입량 최대 기록 시점은 2018년 12월로 당시 이더리움 가격은 89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주요 거래소의 이더리움 유입량은 1450만 이더리움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향후 거래소로 보내진 이더리움들이 이제 매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네, 이에 대해 미디어는 거래소로의 코인 입금은 통상 자산 매도를 의미한다며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드포크 임박, 스팀, 또 중앙화 논란인가, 스팀에서 이제 하이브 관련 글이 강제 삭제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스팀 블록체인의 하드포크로 새로운 블록체인 하이브가 출범하는 가운데 스팀 기반 SNS인 스팀잇에서 하이브 관련 글이 강제로 삭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저스틴 트론 창립자의 스팀 인수로 불거진 스팀과 스팀잇의 중앙화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19일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의 트위터를 통해서 스팀잇에 올린 하이브 관련 영상이 강제로 삭제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는 스팀잇에 글을 올린 기록이 남아있는 소스코드 스냅샷을 보여주며 현재는 스팀잇에서 해당 글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가 올린 영상이 하이브에 관해 공개된 내용과 기대되는 것을 설명한 중립적인 영상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스틴 선의 스팀 진영과 하이브 진영 그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는 중립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이브는 저스틴 선의 영향력에 반대하는 기존 스팀 측 증인들과 개발자들이 만든 블록체인인데요. 네, 그러나 설령 그가 올린 영상이 하이브 편에 선 영상이었다고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반 SNS 콘텐츠를 함부로 삭제해서는 안 되겠죠. 그의 주장이 만약에 사실일 경우 하드포크로 촉발된 스팀과 스팀잇의 중앙화 논란이 이제 더욱 불거질 전망입니다. 네, 앞서 스팀은 이미 중앙화 논란을 겪은 바가 있었는데, 지난달 트론이 스팀을 인수하자 이에 반발한 스팀 증인들은 트론 소유의 스팀 물량을 동결하는 소프트포크를 단행했습니다. 네, 이에 저스틴 선은 바이낸스, 후오비 등 대형 거래소를 동원해 기존 증인을 자신에게 우호적인 증인들로 바꿔버린 것이죠. 네, 하이브는 이 같은 논란을 또 활용을 했었는데, 스팀 블록체인의 이제 하드포크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후 11시에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5번 한번 눌러볼까요?
네, 또다시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4.9% 하락하며 749만 원대, 이더리움이 6.14% 하락하며 15만 8천 원대, 리플 XRP가 4.6% 하락하면서 192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5%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